세월은 흘렀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기억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 앞에 다시 선다. 202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냉정하게 밝히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세월호와 AI, 언뜻 가장 멀어 보이는 두 단어를 잇는 국회의원 김현. 그는 이 두 가지 사안을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한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하고 AI 기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구축하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위원회를 항시 만들어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가동하는 구조죠. 세월호 참사 12년이 지난 지금 우린 또 다른 변화와 마주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 재난을 예방하고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고민은 새로운 기술과도 맞닿아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의 삶이 있다. 행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요. 그리고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거고, 그게 제가 법을 만들고 또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행복을 넓히는 일이라고 보고, 또 자나깨나 그 고민하는 거죠. 기억해야 할 일 앞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고 변화가 필요한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국회의원 김현. 국민의 삶 속에서 과제를 찾고 정책으로 답을 만들어가는 국회의원 김현을 만난다. 좋은 정책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정치의 시작이다. 직장을 잃고 용기 내어 창업을 결심했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는 순간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도전하는 국민이 많아야 경제가 삽니다. 창업이 생존의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과정. 더불어민주당의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는 생활 속 불편과 현장의 요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도다. 다둥이 가족이라는 조건은 모두 같은데 왜 이용하려는 시설마다 제시해야 할 서류가 다를까요? 어디서나 손쉽게 다자녀 가구임을 인정받고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국 호환 체계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여러 고민을 해서 오늘 우리 추진단에서 마련한 공공부문 다둥이 올패스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국민의 일상에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내일을 설계하는 시간. 더불어민주당 착붙는 공약 프로젝트에 김현 의원도 힘을 보탠다. 착 붙는 그런 공약으로 이제 전 세대, 전 계층에게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시민들이 제공해주는 공약을 당에서 검토해서 실행하는 그런 이제 참여형 공약 정책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작은 아이디어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되기까지 김현 의원은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돈을 벌어주는,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게 바로 정치의 본령이다. 그리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부를 견제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한 데다가 사람도 적재적소에 일을 해야 되지만 예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 개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결국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고, 그렇게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것이 정치이고 그리고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언론과 소통의 현장에서 시작된 경험은 국회의 역할로 이어졌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과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치며 소통과 미디어 정책을 가까이에서 다뤄온 김현 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와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세월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온 그는 이제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과제와도 마주하고 있다. 정치는 저에게 생명과 같은 일입니다. 국민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그리고 가치가 더욱더 확대되는 것을 원하고요. 그걸 위해서는 제도권에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고쳐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20대 초반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아마 정치를 하게 된 이유도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끝까지 제가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정치를 하는 게 제 숙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흐려질 수는 있어도 사실은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된다. 김현 의원이 국민소통위원장으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바로 그것이다. 2026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온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참사 당일의 7시간은 물론 그 이후 국가 권력이 유가족과 참사를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기록과 책임 또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미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알려지지 않은 국가의 잘못에 대해 냉정하게 밝히고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할 때입니다. 2014년 4월 16일 304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김현 의원에게 세월호는 모두가 기억해야 할 사건이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2014년 4월 16일 날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텔레비전을 통해서 세월호라는 커다란 배가 침몰되는 과정을 봤고요. 그때 국가는 국민을 살리지 못했고 부작위 위한 살인 행위를 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그래서 숱한 젊은이들이 유명을 달리했던 그 사건 때문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그것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경마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반드시 진상규명을 하겠다라는 약속도 함께 드립니다. 기억은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 아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그 의미를 함께 되새기는 일이다. 공론장은 사회가 기억을 이어가는 또 하나의 공간이다. 김현 의원은 방송을 통해 시민들과 생각을 나누며 사회적 과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간다. 세월호 사건으로 가장 많은 고초를 겪은 그렇죠. 그 안산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때 당시 그 교실을 그대로 복원해 놨잖아요. 네. 2학년 10반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단원고에 있는 형태를 그대로 옮겨온 거죠. 네. 단원고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4.16 기억교실. 멈춰버린 시간을 기록한 이 공간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참사의 아픔을 넘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과제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생명 암령 기본법이 나는 이게 통과된 줄 알았거든요. 아직도 제정이 안 됐더라고. 9.11 테러로 희생된 분들을 이제 추모하고 또 그 지원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고, 그 희생자의 피해자 유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의 기간을, 그 아이가 태어나서도 그 보호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 미국 관리가 돼서 저희에게도 이런 생명안전 기본법을 만들어서 뭐 기금도 좀 만들고 제대로 된 조사도 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이런 반드시 처리를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지고 책임은 제도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의 안전망을 점검하고 보완하는 일. 김현 의원은 세월호가 남긴 과제를 안전한 사회를 위한 약속으로 이어가고 있다. 가족들이 요구하는 정부 차원의 사과, 그리고 이제 12년 만에 최초로 대통령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안산 시민에게
용기를 주셨던 대목에서 매우 감사하고 뜻깊다고 봅니다. 또 생명안전기본법 처리가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가족들이 원하는 그런 진상규명,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거창한 계획에서만 시작되지 않는다.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힘을 키우는 것. 그 역시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농장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정성스럽게 이 갖고 나가는 주말농장, 지역의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또 소외되거나 저희가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주말농장입니다. 날이 좀 덥긴 한데요. 오늘 텃밭 교육도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씨를 뿌리고 수확의 기쁨을 나누는 주말 농장은 이웃과 정을 나누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공간이다. 서로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지역 공동체도 더욱 단단해져 간다. 이 따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이걸 안 따주면 배추가 돼요, 배추가. 이게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이 하얀 거, 이게 그렇게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얘 때문에 상추를 먹는 거야. 이곳에서 수확한 작물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으로도 이어진다. 작은 정성이 모여 더 큰 온기를 만드는 시간. 김현 의원은 이 같은 연결의 힘이 지역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친환경의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세 사람만 있어도 그 중에 스승이 있다라는 말처럼, 그러니까 늘 배우고 또 소통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되게 힐링이 되고요. 또 배우게 되고 또 그런 의미 있는 공간에 지금 와 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배움과 소통이 일상이 되고 나눔이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곳. 김현 의원에게 주말 농장은 지역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배움터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누구부터? 사람들의 삶이 이어지는 곳에는 늘 생활의 이야기가 있다. 계절의 변화와 물가, 그리고 시장의 활기까지. 김현 의원은 주민들의 일상과 맞닿은 또 다른 현장을 찾았다. 도매하고 이제 이 시간에 소매하는 거예요. 네, 도소매를 같이 하죠. 이건 엄청 좋고 싸네요. 그죠? 깜짝깜짝 놀라죠? 예. 제철 농산물의 가격과 품질을 살피는 일도 지역의 삶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1년 중에 가장 착한 시기. 이제 태풍 오고 이제 그러면은 더워지고 그러면은 시금치, 상추, 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하고 고추도 급등하고. 이제 전문가가 되셨어요. 아 예.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일은 거창한 개발 사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를 확인하는 일 역시 중요한 과제다. 작년에 이제 여기를 현대화 시켜가지고 원래는 냉장 시설이 안 됐어요. 지난 1월 달에 난방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냉방 시설 해가지고 지금 여기가 온도가 바깥보다는 훨씬 시원하고 그래서 이 채소들이 이렇게 관리하기도 좋고 그래서 되게 현대화 시켜가지고 저희가 만든 구조예요. 네. 시장의 변화는 시설 개선에만 머물지 않는다. 상인에게는 더 나은 영업 환경을, 또 시민에게는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 그 변화가 시장의 활력을 키워간다. 의원님이 도매시장에 자주 들리십니다. 그래서 물건도 구입하시고 그 도매시장에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함께 고른 물건들을 나눠 담는 손길도 분주하다. 각자 필요한 물건들 본인이 돈 내고 삽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 것들은 본인이 좀 더 많이 가져가고 또 조금 양이 많다 싶으면 같이 나누는 거죠. 필요한 것은 챙기고 좋은 것은 함께 나누는 사람들.
시장을 찾는 즐거움은 나누면서 더욱 커진다. 의원님이 되게 정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상인분들과의 정도 나누고 또 우리 시도위원들과 보좌진들과 같이 고생한 분들과 이렇게 재미있게 집에 가서 주말에 또 맛있는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 이런 문화를 만드셨는데 재밌습니다. 네. 집에서도 좋아해요. 네. 시장을 둘러보는 일은 장을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영수증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도 직접 체감한다. 이처럼 생활 속 혜택을 꼼꼼히 챙긴다. 물건을 구입을 하면은요 적정 금액에 따라서 환급을 해주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 제도가 좀 있어서 그거 지금 오늘 환급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았다는 얘기는 15만 원 이상 샀다는 거죠. 네.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직접 체감한 뒤 김현 의원이 향한 곳은 시장 한켠의 횟집이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오랜 추억 하나가 함께 오른다. 강릉에서 태어난 김현 의원에게 해산물은 익숙한 먹거리를 넘어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이다. 선생님, 그 수산물 중에는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저요 산오징어. 산오징어? 네, 산오징어. 그다음에 해삼, 멍게. 음식은 때로 오래된 추억을 소환한다. 김현 의원에게 오징어는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맛이다. 저희가 이제 통업점을 했는데 시장 안에 있었거든요.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횟집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사가지고 이제 식사용으로 하는데 그때 이제 오징어가 워낙 흔했으니까 어머님은 아직 돌아가셨어요. 네, 2018년도에 많이 생각나고 늘 뭐 가족이 함께 둘러앉던 저녁 시간. 오징어는 김현 의원에게 어린 시절과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맛이다. 한때는 익숙했던 음식이지만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추억이 됐다. 그때는 한 박스가 20마리인데 20마리가 뭐 10,000원, 뭐 2만 원 이럴 때니까요. 그러니까 마리당 1,000원 할 때죠. 그리고 말린 오징어도 20마리에 3만 원이었어요. 지금은 그거가 한 마리에 오늘 15,000원인데 조그만한 게 너무 비싸긴 한데 그래도 좋아하니까. 세월이 흐르며 음식의 값은 달라졌지만 그 맛에 담긴 추억만은 그대로다. 간단한 오징어 외의 한 점에 고향의 바다와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간다. 인공지능이 산업과 일상을 바꾸고 있는 시대. 대한민국 역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피지컬 AI가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꿀 것인지, 우리 삶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우리의 산업 구조는 어떻게 재편을 해야 할 것인지가 우리의 모두의 관심사이고요. 기술의 발전만큼 중요한 것은 누구나 그 변화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다. 김현 의원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살피며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는 미래를 고민한다. 가급적 우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하려면 한글과 이 영어의 혼용이 좋은데 너무나 약자를 많이 쓰는 것을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가계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계나 특계나 민간 영역에 있는 분들이 좀 유념해서 이 데이터를 모으는데 잘 못 알아듣는 단어로 우리만의 언어로 써서 이 소위 디지털 격차, AI 격차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누구나 변화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역시 중요한 과제다. AI가 본격화된 거는 한 10년 전에 이세돌과 그 바둑 대전에서 사람이 패배하면서 관심의 영역으로 넓어지고요.
특히 대한민국은 교육열도 대단하고 그다음에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는 그런 것들이 세계 어디에 뒤처지지 않는 나라인 만큼 그동안 이제 보고 듣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동하는 AI까지 가는 피지컬 AI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위치가 자리매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저희는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사회가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역시 중요한 과제다. 김현 의원은 또 다른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방미통일로 저희가 법을 바꾸면서 새로운 체제가 구축이 됐고 또 6인 구조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그런 결의로 오늘 미디어 환경을 둘러싼 여러 과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진다. 김현 의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 나은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 문제가 좀 정리될 수 있도록 방미통일 공직자들은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내일도 YTN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리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이 문제가 늘 우선순위 안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YTN의 이 끈질긴 투쟁이 방송 정상화에 밑거름이 되고 토대가 되고 또 줄기어 나무가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무한 존경함을 표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은 결국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방송의 공공성과 언론의 독립성을 위해 김현 의원이 주목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미디어 개혁 끊임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시도하면서 피해 입은 분들과 언론 종사자분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훗날 우리가 또다시 역사 앞에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언론 개혁을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립적으로 다루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기록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훗날 이런 일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은 역할을 하고 또 정부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사의 기억을 지키는 일도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만드는 일도 결국 사람을 향한 고민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김현 의원은 어떤 정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까? 좋은 정책은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행복이 배가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는 거고. 그게 제가 법을 만들고 또 제정하고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의 행복을 넓히는 일이라고 보고 자나깨나 그 고민하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일은 거창한 구호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한 사람의 삶을 살피고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지켜내고 다가올 미래는 먼저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오늘도 답을 찾는 국회의원 김현. 오늘도 그는 더 나은 민생의 내일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다. 위원님에게 정치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목숨. 한번 각성한 사람은 그거를 죽을 때까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게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교훈이거든요. 한번 보기 시작한 거는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는 그 보이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